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지금 3개의 3 full size 50 곱하기 100짜리 판재가 있는데, 볼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못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지금 이 2개의 못을 이용을 해서 연결이 돼 있고, 위아래 쪽에서 각각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하중이 vertical load가 지금 보면 1500N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shearing force의 이 허용이 각 못에 걸리는 허용 하중이 400N 일 때 가장 largest longitudinal spacing S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1500N으로 작용을 하면 이 판은 1500N으로 작용하면 이 판과 판 사이에서 누르기 때문에 이런 판과 판 사이에서 이 수평력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수평력이 발생을 해서 못에 지금 하중이 걸릴 거예요. 하중이 걸릴 건데 이 못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은 400N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페이싱 S를 굉장히 촘촘히 이렇게 박으면 이 전체에 눌리는 것 때문에 각각의 못에 걸리는 하중이 줄어들겠죠. 근데 스페이싱을 이렇게 넓게 하면 못에 걸리는 하중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로는 못에 걸린 하중은 그러니까 이 H가 단위 길이당 힘이 되는 Q, 전단율 Q를 가지고 Q에다가 스페이싱 S를 곱한 게 못에 걸리는 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이 델타 X만큼에 의해서 나타나는 수평력, 단위 길이당 수평력이니까 이만큼 길이 때문에 나오는 수평력이 이 못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못 2개에 걸리겠네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 간격을 얼마만큼 줄이면 또는 얼마만큼 늘리면 얼마로 했을 때 이 하중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인가요. 그렇게 보면 이 단면에서 지금 못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못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위아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리는 요 면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Q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I분의 VQ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단면 기준으로. 그래서 요 위쪽 요 면적 때문에 발생하는 전단 능력 또는 이 전단력 델타 H 전단력 때문에 이 뒤쪽 길이의 델타 X만큼 또는 S만큼이 곱해져서 수평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단면에서 이걸 구하면 되는 거고 V는 알고 있어요. 그럼 I는 이 단면 전체니까 I도 알고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 I는 전체니까 1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H가 150 10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지금 Q라고 하는 건 Q는 여기가 중립면이니까 중립면에서 요 위에 있는 요 면적까지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A, Y, I인 거죠, 각각의. 자, 근데 지금 요 위에 거 A1, Y1의 바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쪽 요 면적은 이게 100이고 이게 50이니까 50 곱하기 100 곱하기 여기에 있는 요 도심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도심까지의 거리니까 이게 50이 되겠네요. 곱하기 50. 그죠? 그렇게 보면 따라서 이 Q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수평력이 되는 거죠. Q는 보면 델타 H 나누기 델타 X가 되는 거고, I분의 VQ가 되니까 1500 뉴턴 곱하기 Q가 지금 요가 이렇게 보면 계산을 해야 되겠네. 50 곱하기 100 곱하기 50이니까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미터의 세제곱, 얘는 250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미터의 세제곱, 여기는 곱하기 150의
세제곱 나누기 12 그러면 28.12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4제곱 28.12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4제곱 근데 이게 지금 못 하나에 걸리는 그러니까 지금 따라서 이걸 이제 그대로 구해보면 1500 곱하기 제곱 나누기 13.33 뉴턴 퍼 여기 보면 이렇게 없으면 뉴턴 퍼 밀리미터인 거죠. 그죠? 13.33 뉴턴 퍼 밀리미터 인 것이고 그러면 못 하나에 걸리는 못에 걸리는 이게 이제 수평력이죠. 이 Q 때문에 여기에 전체에 걸리는 이쪽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힘은 Q에다가 S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이게 각 못에 걸리는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못 한 개에 걸리는 힘은 이 F의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보면 요 값이 못 하나로 보면 F의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못 하나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못 두 개에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못 하나에 걸리는 거는 요거의 절반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F의 내일에 못 하나에 걸리는 힘이 될 거고 얘는 2분의 1 Q 곱하기 S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3.33 곱하기 S가 되고 이 값이 뭘 넣으면 안 되냐면 400N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럼 S는 지금 요 단위로 보면 밀리미터 단위가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면 S는 800 나누기 13.3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60mm. 그래서 이거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스페이싱을 60mm보다 작게 만들면 그러니까 여기서 못을 60mm 간격보다도 작게 박으면 이 못 하나에 걸리는 힘이 400N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뭐냐면 지금 못 같은 문제에서는 못에 걸리는 힘 같은 문제에서는 이제 못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구해야 되는데 수평력은 델타 H거든요. 그러니까 H라는 거니까 이건 델타 H분의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S를 해주면 되니까 이게 Q니까 Q 곱하기 S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똑같이 보면 스퀘어 박스 빔이 있는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빔이 있는데 지금 두 개의 지금 4분의 1에 3.5인치 되는 플랭크하고 두 개의 5인치 요거 두 개, 요 플랭크로 되어 있는 두 개, 그 다음에 위쪽 이렇게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싱 S가 1.25인치이고 이게 지금 1.25인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250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250 파운드예요. 이렇게 했을 때 shear force in each nail 각각의 못에 걸리는 shearing force니까 지금 F에 지금 사실 못에 걸리는 힘이 되겠죠. F가 되든 V가 되든 그리고 maximum shearing stress in the beam을 구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못에 걸리는 걸 따질 때는 여기에서 지금 구하면 되는 거고 maximum이라고 하는 거는 이 shear stress의 maximum은 중립면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Q를 구해서 이 부분에서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중립면까지 내려와서 중립면까지의 모든 Q를 다 더해서 계산을 해서 써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로서는. 그래서 1번 A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델타 H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Q 곱하기 S를 했는 게
이게 F의 내일에 F의 못에 걸리게 되는 힘이 되는 건데, 이게 전체 수평력이니까 이게 못 각각 두 개가 같이 지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Q는 우리가 I분의 VQ니까 결과적으로 I를 구하고 Q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를 보면 I는 이걸 보면 전체 큰 I에다가 가운데 내부 I를 빼면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2분의 1 곱하기 B가 5고 H가 4분의 3이니까 이것도 5죠. 그죠? 5의 세제곱. 요거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6이 되고 이게 1.5가 되니까 전체 5가 되고 빼기 12분의 1 가운데 B 안쪽에서 4분의 1씩 빼고 나면 이것도 4분의 1이니까 요 폭도 지금 4분의 1이 되니까 지금 3.5 곱하기 3.5의 세제곱이 되겠죠. 인치의 4제곱. 이렇게 보면 5의 4제곱 빼기 3.5의 4제곱 하고 나누기 12를 해주면 될 거니까, 그러면 i 값은 39.578인치의 4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Q 여기서 말하는 Q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위에 있는 요거에 대한 Q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Q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 여기서 전체 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인데 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8분의 3만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 빼기 3분의 8이니까 4.625. 그래서 이건 AY 바가 되는데 면적 A는 3 나누기 4 곱하기 전체 5, 이 길이가 5인치가 되니까 곱하기 4.625. 네. 이게 5가 아니고 4.625가 아니고 이게 5가 아니고 2.5죠. 그죠? 2.5니까 이게 틀렸네요. 이게 5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크니까 이게 2.5니까 2.5 빼기 3 나누기 8 하면 2.125 이게 2.125가 되고 4.625가 아니고 2.125 3 나누기 4 곱하기 5 하면 7.96 제 세제곱. 이렇게 하면 따라서 Q는 I분의 VQ가 되니까 V는 250파운드 Q는 7.97 그 다음에 I 값은 39.578의 인치의 4제곱. 이렇게 Q를 구하면 50.34 lb per 인치 이렇게 되죠. 인치당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지금 여기 보면 S가 1.25니까 따라서 F의 내일에다가 곱하기 2배 한 거는 Q 곱하기 S니까 이게 지금 1.25인 거죠. 그래서 앞에 거에다가 1.25로 곱하면 되니까 62.92 lb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옷 하나에 걸리는 힘은 5 나누기 2 31.46 파운드가 이게 A번의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B번 같은 경우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니까 지금 Q만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럼 Q가 뭐냐면 앞에 있던 걸 Q1이라 그러면
이 Q1 더하기 이게 보면 2배의 Q2. 요게 지금 요 하나를 Q2라 그러면 이쪽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3 나누기 4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3.5의 절반 1.75겠네요. 그러면 중립면까지는 1.75의 절반. 이렇게 되면 앞에 있던 Q 7.97 더하기 2배 곱하기 여기는 면적은 3 나누기 4 곱하기 1.75가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75에 나누기 2 했는 게 Q가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게 3 나누기 4 곱하기 1.75에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2 그러면 2점 요게 여기서부터 요게 7.97 더하기 2.30이 되고, 그러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씁시다. 더하기 7.57 10.27 인치의 세제곱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슈어링 스트레스를 구해야 되니까 타우는 여기서 보면 IT분의 VQ가 되는데, Q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 내려왔고 그게 지금 여기와 여기에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게 T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합쳐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T라고 하는 것이 3분의 이게 3 나누기 4에 곱하기 2 요 두 개가 더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면 V는 250파운드 곱하기 Q는 10.27 인치의 세제곱, 그다음에 I는 여기 있는 거 39.578의 인치의 4제곱 곱하기 T는 뭐냐면 3분의 4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두 개니까. 이거의 인치가 될 것이고, 이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LB 파운드 나누기 인치 제곱이니까 이제 PSI가 되겠죠. PSI가 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250 곱하기 7 나누기 39.8 나누기 3 곱하기 2 한 것 같으니까 43.2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주의를 해서 볼 것들이 뭐냐면, 자 맥시멈일 때는 중립면 면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네일에 걸리게 된다는 거는 이제 Q에다가 S를 곱해서 Q가 이제 단위 길이당 수평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하면 된다는 거고, 맥시멈 값은 중립면이고, 그랬을 때는 완전히 절단을 시켜서 다르게 다른 거하고 연결되지 않게 잘라놓고 보면 여기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쪽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할 거면 이제 이렇게만 자르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고, 실제 완전히 다 분리를 하세요.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Q는 이런 식으로 더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10번. 3.10번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빔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 NN 섹션에서 라지스트 슈어링 스트레스를 구해라. 그 다음에 A 포인트에서 슈어 스트레스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는 여기서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두께가 요거 합쳐서 이제 T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조금 전하고 똑같죠. 그죠? 2분의 1 인치에 곱하기 2배가 되는 게 A점인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라지스트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립면에서 구하게 되는 거고, 똑같이 중립면에서 T 역시
2배가 되니까 1인치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 요거로 구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중립면에서 구할 때는 중립면에서는 요거까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A번 라지스트, 이게 B번을 구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보면 첫 번째는 우선 NN 섹션에서 전단력을 구해야 될 건데 여기에 10, 10, 20이고 서로 모양이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력도 10이고 여기 반력도 10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생각해 보면 아래쪽 V 이렇게 M이 될 거니까 요 V하고 요 10하고 똑같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는 전단력은 10kP가 될 거예요.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립면을 보면 당연히 여기서는 중립면은 여기서 도형의 센터가 되는 거죠. 중심점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모양에서 보면 여기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중립면에서 I 값을 구해야 되는데 I 값은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식이 지금 다 익은 거죠. 지금 여기서는 shearing 스트레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타우는 IT분의 VQ가 되는 거고 그래서 V 구했고 여기서 V 구했고 그 다음에 I 구해야 되고 Q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I는 단면 전체에서 나오니까 T는 지금 여기 구해놨고 단면 전체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보면 아까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이건 빼면 되죠. 이거에다가 빼기 작은 걸 빼면 되니까 12분의 1 곱하기 4 4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정사각형이니까 빼기 12분의 1에 4에서 양쪽 2분의 1씩 뺀 거니까 3 3의 4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4의 4제곱에다가 빼기 3의 4제곱에 11을 나누면 이걸 보면 14.583 인치 4제곱으로 I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자 이제 네 번째는 이 모양을 보면 Q를 구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T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번을 나눕시다. Q를 보면 Q가 지금 이렇게 돼서 어차피 위에 거 B번 또 풀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게 A1 이게 1번 이게 2번 이건 또 2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에 다시라고 쓰면 되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중립면이 여기에 있고 그러면 Q1은 A1, Y1이라고 하고 Q 전체 여기까지 온 Q2는 그러면 Q1에다가 더하기 2배 곱하기 A2의 Y2바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는 지금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Q1을 구하면 위쪽 면적이니까 이게 지금 4네 그죠? 4 곱하기 여기 폭 두께 2분의 1인치에다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제일 위에까지는 2 제일 위에까지는 2에다가 빼기 2분의 1의 절반 4분의 1 뺀 거 이게 Q1이 될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Q2는 Q1 더하기 2배 곱하기 요 한쪽 면적이니까 한쪽 요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게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전체 2에서 2분의 1 뺀 거. 그래서 보면 2에서 2분의 1을 뺀 거. 면적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거의 절반인 거죠. 그러면 요 값의 절반일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 2-2분의 1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구해보면 하고 이게 3.5 첫 번째 게 3.5고 두 번째 거는 2에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2분의 1에 6.5 곱하기 2 빼기 2분의 1의 제곱
2 빼기 2분의 1의 제곱 형태가 되죠. 그러면 1.125가 돼서 이 값은 4.625의 인치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 이제 A번에서는 타우의 맥시멈 값은 i분의 t에 그 다음에 v에 여기서는 q2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구했으니까 10 KIPS고 곱하기 Q2 4.625 인치의 세제곱 나누기 I 값은 14.583 인치의 4제곱 T는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T는 2배가 돼서 1인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풀면 3.17 단위부터 보면 33 없어지고 제곱이니까 인치 없어지면 KSI가 되겠죠. B번은 이제 타우의 A점이면 V에 Q1 쓰면 되고 I에 T를 쓰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제 2.4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앞에 가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3.14번은 지금 보니까 여기 전단력하고 모멘트도를 정확하게 또 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이 부분은 일단 숙제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볼 수 있는 사람들만 풀어보세요. 일단은 과제에서 제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단력도하고 SFD하고 BMD하고 이거를 제대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랑 이 전단력도를 제대로 빨리 쉽게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직접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2장을 배우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올라가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12장을 제대로 하고 나면 그래서 이 전단력도를 그리고 모멘트도는 이 면적을 이용을 해서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로 이야기하면 여기 4.8이 있는 지점에서 이 4.8이 있는 AB 여기가 C점이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C점에서 최대값이 나와요. 그래서 C점에서 전단력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모멘트도 최대가 돼요. 그래서 Vmax하고 Mmax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주면 이제 발력부터 풀어야 되니까 발력 RA는 이거는 RA는 이게 지금 RA가 되고 이게 RD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모멘트 기준점을 두고 하면 4.8 곱하기 1 더하기 같은 쪽이니까 2.4 곱하기 2 있는 게 RA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9.6이 되니까 따라서 RA는 3.2 이거는 3.2가 돼요. 그러면 요거 사이에 걸리는 전단력은 3.2 여기는 3.2에다가 2.4 이렇게 보면 3.2에다가 위쪽 2.4 아래쪽 빼면 되니까 두 개의 차이를 뺀 거예요. 그러면 0.8 된 거고 여기는 4.8까지 아래쪽으로 더 있잖아요. 그죠? 이게 3.2가 위고 4.8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전단력이. 그래서 C점에서는 전단력이 절대값으로 보면 4 kN으로 생각하면 돼요. 맥시멈 값이 절대값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모멘트도도 아까 여기에서 이 C점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모멘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에 의한 모멘트의 합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 방향에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는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모멘트 C점에서의 모멘트는 보면 이 3.2 곱하기 2 빼기 2.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6.4고 이렇게 하면 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값도 4kN 미터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풀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풀어보고 이게 됐다라고 하면 자 이게 주어졌으면 그래서 시그마 허용 응력 값이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시그마 우리가 계산하는 응력 값은 S분의 M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MC 나누기 I가 되는데 높이가 150이 정해져 있으니까 C는 75mm로 정해진 거죠. 그러면 I는 1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150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에서 미지수가 있는 거는 B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를 넣으면 안 되냐면 12MPa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B 값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사각형의 타우의 맥시멈 값은 이 A분의 V 값의 몇 배? 1.5배라 그랬죠. 2분의 3. 그러면 1.5 곱하기 면적 A는 B 곱하기 150. 이거 V가 여기 4로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이 얼마로 넣으면 안 되냐 하면 825. 그럼 여기에서도 B가 나올 거예요. 그럼 B가 얼마보다 더 커야 될 거라 나올 거고 여기도 보면 아래쪽에 B가 있으니까 B가 얼마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더 큰 쪽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거 두 개 중에서 더 큰 값. 이렇게 하면 B를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B를 설계하는 건 지금은 굽힘 모멘트도 사용을 하고 여기 있는 전단 굽힘 응력도 굽힘에 대한 수직 응력도 사용하고 전단에 대한 전단 응력도 사용을 해서 같이 푼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는 대개 모멘트에 의한 수직 응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대개 설계를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단력에 의한 타우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고 이 두 개를 같이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7번 문제를 풀어주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빔이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빔이 놓여져 있고 여기 NN 섹션이죠. 되어 있을 때 섹션 NN에서 시어링 스트레스가 있는데 포인트 A점에서 구하고 B점에서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A점에서는 이렇게 QA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다시 QB가 들어와서 실제 B점에서는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들어오겠죠. 여기서는 QB는 이 전체가 이게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QA, QB를 구하고 슈어링 스트레스가 당연히 타우는 IT분의 VQ를 구할 때 Q가 지금 정해지는 거 T는 여기서 여기 똑같고 그 다음에 V는 요거 때문에 정해지면 200과 200이면 여기는 200이 될 거니까 요게 이렇게 보면 아래쪽 보니까 200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정해지고 이거 정해지고 이거 정해지고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I가 문제가 되겠네요. I가 여기서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결국 중립면이 필요한 거고 이 중립면에서 역시 Q 역시 중립면에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우리한테 귀찮게 다가오겠네요. 그래서 자 써보면 1번은 이제 전단력 V를 써야 되는데 V는 여기까지 자르니까 200kN으로 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중립면을 구해야 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이제 도형을 어떻게 자를 거냐라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게 1번 이게 2번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풀이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죠? 이제는 익숙하게 합 여기는 AI YI AI YI 이렇게 딱 써주고 나면 지금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위치를 어디 잡을 거냐인데 대개 이제 보통 밑에 잡으면 되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75 곱하기 150
50인 거고, 밑에 두 번째는 75 곱하기 3의 50. 75 곱하기 3의 곱하기 50 면적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의 y 값은 분명히 150이니까 1번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니까 50 더하기 50에 25. 125인 거고, 2번은 여기니까 25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더해오면 75 곱하기 150 더하기 3 곱하기 75 곱하기 50. 그래서 보면 22500인 거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75 곱하기 150 곱하기 125 그러면 1.40625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이제 10의 3승 단위로 일단 써봅시다. 10의 3승 단위로 써보면 1406.25 곱하기 10의 세제곱. 밑에는 3 곱하기 75 곱하기 50 곱하기 25. 여러분들도 꼭 풀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요. 281.25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더하기, 그러면 1687.5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여기 있는 y바는 1687.5 나누기 2500 이거니까 나누기 그러면 75 mm. 여기서부터 75mm 있는 데가 중립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5고, 그러니까 여기네요. 75가 되니까. 이게 지금 25니까 요거 사이에 지금 B하고 요거 사이에서의 딱 중심값이 뉴트럴 서피스가 되겠네요. 중립면 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I인데 이게 중립면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I1 더하기 I2가 되고, I1은 보면 I1의 프라임, 이거는 12분의 1 pg 삼승하듯이 A1, D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I를 보면 75에 보면 150이니까 12분의 1 곱하기 75 곱하기 150의 세제곱, 여기 75 곱하기 150이 면적이 되고, 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가 되는 거죠. 실제 여기에서. 그럼 이게 25니까 이게 50이 되겠네요. 50의 제곱 되고, I2는 I2 프라임 더하기 A2 D2의 제곱. 밑에 보면 75 곱하기 3 12분의 1 곱하기 75 곱하기 3 225에 곱하기 50의 세제곱 더하기 75 곱하기 3 곱하기 50 면적이 되고, 곱하기 거리는 여기인 거죠. 여기니까 밑으로 50의 역시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I 값은 79.688. 전체 I 값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지금 49.22 10의 6승이 있고, 뒤에 거는 세제곱 더하기 75 요 값은 30.469 곱하기 10의 6승 또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대략 79.68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Q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여기까지 요거를 제외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는 Q 포인트 A니까 요 Q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QA라고 하는 거는 A Y 바가 되는데 위에 값이 면적은 50 곱하기 75 이고 Y 바가 실제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중립면에서부터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50이고 25에 25니까 100이 되겠네요. 100. Q의 값은 이렇게 하면 이 값은 375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미터의 세제곱 이 되는 거고, 똑같이 이제 QB를 구해보면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이거니까 그냥 그대로 구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따로 더하지 말고 통으로 이렇게 구해도 되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 동의 중심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면적은 100 곱하기 75 곱하기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50 더하기 25 이게 75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562.5 곱하기 10의 세제곱의 밀리미터의 세제곱 그래서 나머지 5번 타우의 A 타우의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V 주어져 있고 QA 주어져 있고 I 값 밀리미터든 미터든 일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일관되게 똑같이 쓰는 게 중요하고, T는 대신에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75로 같았죠. 그죠? 75mm 되고, 타우 B는 딴 거는 다 똑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요 들어가는 요 값만 562.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단위부터 일단 보면 세제곱 없어지면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없어지면 이게 지금 이 보면 메가파스칼이 나오겠죠. 모아서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200의 세제곱 200에 10의 3승 200에 K 있으니까 10의 3승 곱하기,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 요 K하고 이거하고 지우면 되죠. 그러면 200 곱하기 375 나누기 79.688 나누기 75 12.5가 될 것이고, 밑에 있는 이 값은 똑같이 보면 200 곱하기 562.5 나누기 79.688 나누기 75 그럼 18.82. 그래서 타우 B를 구하고 타우 A를 구하고 자, 이렇게 보면 전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모멘트에 썼던 거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모멘트가 되든 전단력이 되든 구한다. 그 다음에 이 두 식은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건 모두 다 중립면에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중립면을 구한다. 세 번째 중립면에서 I값 구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모멘트인 경우에는 C를 구하면 되는 거고, 식상으로 보면 모멘트에서는 I분의 MC 밖에 없으니까. 근데 전단력이 들어오면 IT분의 VQ가 되니까 Q를 구해야 되고, 모멘트에서는 C를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 능력들을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굽힌 모멘트일 때는 로우분의 1 이런 값들을 구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 문제 풀이까지 끝났고, 지난 이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테이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줬던 이 테이블 항상 외우고, 이 테이블에 대한 이 공식들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유도되는 방법들 좀 어느 정도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종방향, 횡방향에 들어온 하중과
이런 모멘트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4개의 조합이 결과적으로 존재하고 그 4개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응력들을 구할 수가 있고 응력들을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의 합으로 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수직 응력에 대해서는 취성 재료인 경우에는 수직 응력으로 비교 전단 이 연성 재료 같은 경우는 전단 응력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재료 2에 가면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합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경사면 응력에서 하듯이. 우리가 경사면 응력에서 보면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성해서 더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 4개를 배웠고 4개를 수직 응력, 전단 응력끼리 각각 더하는 걸 배웠고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료의 허용력과 비교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이제 재료 가게 전체인 거고 이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왜 이런 과정을 배우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과목은 아니니까 좀 더 잘 복습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